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저는 인텔 싱가포르에 있는 비노디입니다. 오늘은 인텔 아키텍처에 대한 최적화된 추론을 위해 인텔 오픈 비노 툴킷에 대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 AI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 후 오픈 비노 기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비노의 리소스와 관련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LTS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데모를 직접 보여드리지 않고 대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AI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시적으로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기술이 가지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여러 영역 중에서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부기관의 감시 프로그램, 진단 자동화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고객 분석 및 자동화의 소매업, 그리고 에이다스 영역의 운송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오픈 비노를 통해 고객들이 AI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회사로서 먼저 하드웨어 포트폴리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텔은 하나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규모와 다양성에서 부적합하다라는 접근 방식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부터 엣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AI 가속화를 지원할 수 있는 라인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온, 코어, 아톰과 같은 다양한 CPU와 GPU, VPU, FPGA와 같은 여러 가속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는 퍼포먼스 퍼 와트에 대한 사용량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과연 인공지능 가속이 적용된 CPU 대비 CPU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이고, 또한 필요한 가속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결정에 대한 간단한 견해입니다. 100가지 이상의 작업 유형을 실행할 경우 딥러닝은 많은 사용 사례 중 하나이며 이 경우 제온이 가장 적합한 옵션입니다. AI, HPC, 미디어, 그래픽과 같은 데이터 병렬 워크로드 비율이 높은 HPC 구축의 경우 XeGPU를 사용하는 제온이 가장 적합한 옵션입니다. 딥러닝 교육 및 추론에 의해 컴퓨팅이 지배적인 AI 리더의 경우 모비디우스, 하바나 또는 FPGA가 최선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엣지 딥러닝 추론을 위해서는 모비디우스 VPU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센터 딥러닝 학습 추론에는 클라우드 고객을 위한 하바나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합니다. 실시간 다기능 딥러닝 추론을 위해서는 인텔 FPGA를 사용합니다. 거의 3,500만 개의 프로세서가 구축된 제온은 전 세계 데이터 중심 인프라의 기반입니다.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딥러닝 부스트 테크놀로지를 통해 AI 가속화를 기본 제공합니다. 2019년에 출시된 코드명 캐스케이드 레이크인 2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비용 효율적인 컴퓨팅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스큐를 지원합니다. 딥러닝 부스트의 첫 번째 세대인 AVX512 엔진과 통합된 VNNI는 이러한 프로세서에 추가되어 추론 워크로드를 가속화합니다. 최근에는 딥러닝 부스트의 2세대인 B플롯16을 AVX512 엔진과 통합하여 코드명 쿠퍼레이크인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출시하였고, 이를 통해 훈련 및 추론 워크로드를 모두 가속화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B플롯16과 VNNI는 플롯32 작업에 비해 각각 2배와 4배의 명령 처리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플롯16는 플롯32와 거의 유사한 정밀도를 나타내며, 따라서 인티저 8과 마찬가지로 플롯32 모델의 정확도에 도달하기 위해 특별한 정량화 기술이 필요한 딥러닝 워크로드에서도 유사한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정량화 인식 교육을 통한 최근의 발전으로 인해
정확도의 격차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뉴럴 컴퓨터 스틱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고객들은 모비디우스가 M.2 PCI와 같은 다른 폼팩터로 한 카드에 최대 12개의 VPU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여러 ODM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산 키트가 있습니다. 인텔 AI를 사용하면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에 이르는 개방형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텔은 라이브러리 개발자에서부터 데이터 과학자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러닝 추론의 경우 인텔에 최적화된 프레임워크 또는 오픈비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비노는 인텔 아키텍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에 비해 처리량이 높고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오픈비노의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픈비노와 그 기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픈비노 툴킷은 간소화된 개발과 사용 편의성을 위해 설계된 고성능 딥러닝 툴킷입니다. 오픈비노의 특별한 가치 중 하나는 간단한 API를 통해 한 번 코드화하고 여러 인텔 아키텍처에 구현할 수 있는 유연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오픈비노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픈비노에 대한 다양한 설치 옵션입니다. 최근 LTS 릴리즈의 일환으로 아나콘다 패키지를 추가했습니다. OS 및 패키지별로 지원되는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비노를 사용하여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1. 먼저 원하는 솔루션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모델을 작성합니다. 2. 추론을 위해 신경망을 분석하고 최적화합니다. 3. 솔루션 요구사항에 따라 인텔 아키텍처에 모델을 배치합니다. 오픈비노 툴킷은 AI 소프트웨어의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변화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를 지원합니다. 텐서플로우, 카페, 칼디, ONNX, MXNet 등 지원되는 모든 프레임워크에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 파이토치 및 패들패들은 ONNX를 통해 지원됩니다. 사용자는 또한 오픈 모델 주에서 40개 이상의 오픈소스와 최적화된 사전교육 모델 중 하나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 지원과 함께 개발자들이 n그래프 기능을 이용해서 프레임워크에 제약 없이 원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n그래프는 자체 API와 ONNX 임포팅을 지원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오픈비노에서 사용자 지정 작업의 성능을 유연하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픈비노 툴킷의 핵심 부분인 모델 최적화 도구 및 추론 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 최적화 도구를 통해 널리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에 학습된 모델을 중간 단계인 XML과 빈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XML은 네트워크 모델 구성이고 빈은 훈련된 모델의 가중치입니다. 추론 엔진 API를 사용하여 이 IR 그래프를 각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플러그인을 통해 여러 인텔 하드웨어에서 로드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M5 및 IE는 모든 개발자가 오픈비노를 사용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 나은 최적화와 사용 편의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비노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벤치 딥러닝 모델 분석을 돕기 위해 토폴로지 및 계층에 대한 성능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웹 기반 UI 확장 도구입니다.
딥러닝 워크벤치를 사용하여 정밀도를 인티저 8 또는 위노그레드로 낮추어 모델을 프로파일링하고 모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워크벤치는 여러 유틸리티로 구성됩니다. 먼저 모델 다운로더는 오픈 모델 주로부터 미리 훈련된 모델을 선택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델 애널라이저는 그래프에서 각 작업의 성능을 분석하고 시각화해 줍니다. 벤치마크 앱은 오픈비노 IR 그래프의 성능, 예를 들면 FPS와 레이턴시 등을 벤치마크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애큐러시 체커는 오픈비노를 사용한 최적화 전후의 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트레이닝 옵티마이제이션 툴은 반복 공정을 통해 정밀도 감소를 최소화하여 정확도 하락을 최소화하도록 모델을 정량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CPU와 INT8 기능을 지원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하드웨어에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뉴럴 네트워크는 고정된 입력 크기를 사용하여 훈련됩니다. 그러나 추론 중에는 입력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입력 데이터 모양에 따라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확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QA 작업을 위해 버트 모델에 제공된 단락의 이미지 또는 길이에서 텍스트 상자 탐지에 사용되는 이스트 모델에 제공된 입력입니다. 이 동적 형상 추론을 이용하면 입력 크기에 따라 모델의 크기를 즉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유연하지만 최적의 성능을 얻으려면 가능한 입력 크기에 따라 여러 IR 그래프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앞의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추론 모양을 보았습니다. 오픈비노는 적은 로딩 시간 안에 이미 모양이 바뀐 모델을 재로드하기 위해 최적화됩니다. 이 최적화는 오직 CPU에서만 잘 작동합니다. 그러나 iGPU, VPU, FPGA의 경우 추론하는 동안 단일 모델을 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지정 레이어 통합은 오픈비노에서 지원되지 않는 특수 작업을 통합하기 위해 오픈비노에서도 지원됩니다. 모델 최적화 도구 및 추론 엔진에는 사용자 지정 작업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한 확장 지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비디오 분석에는 그림과 같이 카메라에서 대시보드로 바로 연결되는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오픈비노는 G스트리머 파이프라인과 딥러닝 스트리머로 통합되어 비디오 분석 솔루션의 개발을 용이하게 합니다. 딥러닝 스트리머 샘플도 자료의 일부로 제공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인텔 오픈비노 툴킷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작성하여 지원되는 인텔 CPU, 인텔 GPU, FPGA, VPU 및 인텔 GNA의 동일한 API와 프레임워크 독립적인 실행을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재교육 필요 없이 모든 대상 장치에 대해 일관된 정확성, 성능 및 기능을 보장하며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에 걸쳐 자동 로드 밸런싱 또는 다중장치 플러그인을 제공하여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여기에 있는 링크에서 더 많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텔 오픈비노 툴킷은 모든 플랫폼에서 추론을 위한 간소화되고 통일된 API를 통해 인텔 아키텍처에서 모델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인텔 아키텍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오픈비노 툴킷은 다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로 다른 하드웨어 플랫폼에 걸쳐 레이어의 실행을 지원하는 이질성, 최적의 성능을 위해 워크로드를 동시에 실행하는 비동기식 실행, 최대 성능을 위해 CPU 및 iGPU에서
추론을 실행하기 위한 스트림 또는 처리량 모드, 장치 메모리 사용률을 개선하고 모델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직렬화된 FP16IR, 다음은 추론 엔진 API를 사용하여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간단한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추론 엔진 코어를 초기화합니다. 2. IR 모델을 읽고 추론 엔진에 장착합니다. 3. 입력 및 출력을 구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론 함수를 추가합니다. 4. 추론 요청을 작성합니다. 5. 입력 데이터를 읽습니다. 6. 하나 이상의 엔진에서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으로 추론합니다. 7. 출력 결과를 처리합니다. C++과 파이썬에는 분류, 객체 탐지, 텍스트 탐지 등의 샘플이 참조용으로 여러 개 있습니다. 더 많은 샘플을 원하시면 오픈 모델 주 GitHub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크 앱 코드는 개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갖춘 최적의 샘플입니다. 또한 오픈비노는 비디오 분석을 위한 간단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참조용 데모 응용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모델주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탐색하여 응용 프로그램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기반 도구인 디플로이먼트 매니저를 사용하면 사전 컴파일된 애플리케이션 모델, 구성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론 엔진의 일부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 매니저는 오픈비노 툴킷의 전체 패키지 크기가 너무 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온라인 설치 프로그램에 액세스해야 하는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구성 요소 모두 소규모 배포에 장벽이 됩니다. 디플로이먼트 매니저를 사용하면 수집된 데이터 및 추론 엔진 런타임을 사용하여 타볼스라고도 하는 배포 아카이브를 생성하여 대상 장치에서 소규모 배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배포 관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지침과 함께 여러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오픈비노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웹사이트에서 문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docs.openbinotoolkit.org입니다. 지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오픈비노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사용 방법, 가이드, 리소스 및 API 참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하기 전에 자세한 설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방법은 여러 개의 비디오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픈비노의 기능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들은 최적화 도구 또는 추론 엔진, 그리고 앞의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던 것 중 어느 것이든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도 참고해주세요. 이것들은 정확도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데 사용되거나 또는 실제로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툴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PI 레퍼런스는 추론 엔진의 API입니다. 이것은 샘플 코드를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치입니다. 여기에서 리눅스 설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리눅스 및 FPGA 지원을 위한 리눅스 내부에 설치하는 지침이나 윈도우즈, 맥OS, 라즈비언의 설치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링크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설치 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설치 지침의 일환으로 리눅스를 예를 들어보자면 리눅스 설치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리눅스 시스템에 설치합니다. 이것은 CPU용으로 설치됩니다. 하지만 통합 GPU나 모비디우스를 사용할 때는 다른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여기에 주어집니다. 그냥 2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모비디우스 키트에 필요한 드라이버 및 추가 소프트웨어를 로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텔 GPU 단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텔 GPU나 모비디우스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뉴럴 컴퓨팅 스틱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HDDR 카드나 비주얼 가속 보드나 비전 가속기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모비디우스가 PCIe 카드나 M.2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추가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제공되는 지침들이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FPGA의 경우에는 실제로 별도의 설치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것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FPGA에 대한 지침은 실제로 다릅니다. 심지어 로드하려는 타르 파일도 다릅니다. 따라서 FPGA를 위한 설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최근 FPGA에서도 윈도우 지원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FPGA를 사용하길 원하는 사람은 여기 주어진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맥OS와 라즈비언 OS에 대한 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객들은 라즈베리나 라즈비언 파이보드에서 딥러닝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라즈베리 파이보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라즈비언 OS도 지원합니다. 여기 인스트럭션이 있으며 이걸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 오픈비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비디우스 키트를 여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비디우스 스틱이나 모비디우스 M.2 같은 거요. 그런 다음 모든 AI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옵션으로 오픈비노 도커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하드웨어 디펜던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커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오픈비노도 도커 버전을 지원합니다. 여기 있는 인스트럭션을 따라하면 됩니다. CPU에 대한 도커 이미지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도커 허브에도 도커 레디 빌트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공된 명령을 사용하여 빌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원래 도구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시를 따라주세요.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죠. GPU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여기에 몇 가지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모비디우스나 비주얼 가속보드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다른 추가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도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든 단계를 다 따라야 합니다. FPGA에 대한 지침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명령어를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또는 FPGA용 도커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또한 앱 리포지터리를 통해 오픈비노를 릴리스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분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오픈비노를 설치하기 위해 우분투 OS를 사용한다면 n명령, sudo n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포지토리를 통해 설치되는 오픈비노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샘플 데모에서 오픈 모델 주 GitHub의 일부로 이미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M 리포지토리도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나콘다를 추가했습니다. 아나콘다를 사용하신다면 실제로 다음 지침에 따라
아나콘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욕토 이미지 같은 게 있어요. 오픈 비노를 사용하여 매우 작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를 위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디오 자료 같은 리소스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동영상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동영상이 여러 개 있는데요. 아주 짧고 간단한 에피소드들인데 실제로 아주 간단한 특징들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오픈 비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없이도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사례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링크를 보시면 오픈 비노를 사용하여 인텔에서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이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이드는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메인을 의미합니다. 개발자가 배워야 할 기본적인 것은 모델 최적화 도구와 추론 엔진입니다. 그래서 모델 옵티마이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훈련된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XML 및 빈으로 변환합니다. 텐서플로우에서 훈련된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ONNX에서 나올 수도 있고 카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MXNet에서 가져온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을 변환하기 위해 따라야 할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모델을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모델 변환을 위해 여러 가지 지침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 모델, 텐서플로우 모델, MXNet 또는 칼디까지 변환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토치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이토치 모델을 ONNX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시사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텐서플로우의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계별로 요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텐서플로우를 변환할 수 있을까요? 먼저 텐서플로우에 대한 모델 옵티마이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어떤 트레인드 모델을 가지고 있든지 이걸 프리징합니다. 그 다음 모델 변환을 위해 오픈비노 명령인 모델 옵티마이저 명령을 사용합니다.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 각 프레임워크를 위한 지원되는 토폴로지나 예시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폴로지는 큰 노력 없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오픈비노에서 지원되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토폴로지가 있다면 커스터마이즈드 오퍼레이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리드미와 함께 여기에 제공된 오픈비노 단계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토폴로지를 위해 참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다음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폴로지에 대한 많은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도 지원하고 있고 또한 버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연 언어 처리를 위한 XLNet과 GNMT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프로즌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CKPT 또는 저장된 모델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침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습된 모델을 프리징하기 위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모델을 어떻게 변환합니까? 간단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변환할 때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사항들에서 모형 최적화 도구를 사용해서 실제로 입력 배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환하고 싶을 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입력 크기를 변경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론을 형상화합니다. 224바이 224가 지원되는 신경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입력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형 최적화 도구 명령의 일부로 말이죠. 그럼 자동으로 이것을 다른 사이즈로 새로운 모델을 다운로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24 사이즈를
448 by 448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또는 112 by 112 크기의 이미지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여러 IR 모델을 실제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고 통계적으로 가장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것들을 로드해서 CPU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모양 추론은 로딩 지연 시간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함으로써 지연을 피하고 싶으실 텐데요. 자, 여기 텐서플로우 계층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훑어보면 우리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모든 계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이미 지원되는 경우 모델을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델 옵티마이저는 문제없이 로드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동작에서 제외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모델 옵티마이저가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지정 작업 생성을 위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MX넷에서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텐서플로우에서 지원되는 옵션들과 작업들입니다. 칼디의 경우 ONNX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모델 계층의 변환을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 모델 옵티마이저에서는 사용자 지정 계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계가 주어졌습니다. 모델을 어떻게 변환합니까? MXnet, 카페 또는 다른 곳에서 왔겠죠. 그래서 여기서 모델 옵티마이저를 실제로 확장하여 새로운 작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맞춤 계층입니다. 그래서 다음 지침에 따라 새로운 사용자 지정 작업에 이 지원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델 옵티마이저에 관한 것입니다. 네, 이제 세션 절반쯤 왔네요. 다음은 추론 엔진입니다. 여기서 추론 엔진 개발자 가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딥러닝 모델 옵티마이저, 그리고 추론 엔진 같은 모든 기능이 있습니다. 추론 엔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ngraph.입니다. 추론 엔진 플러그인에 대해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엔진은 실제로 샘플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 개의 샘플이 추론 엔진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잠깐만요. 뭔가를 놓치고 있었나요? 추론 엔진 개발자 가이드로 다시 가겠습니다. 추론 엔진 개발자 가이드입니다. 자, 여기 소개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추론 엔진 장치 쿼리입니다. 이것은 샘플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시스템에 연결된 장치가 여러 개 있다면 이 엔진 장치 쿼리를 사용하여 오픈비노가 지원되는 모든 장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장치 번호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비디우스 HDDR 카드에서는 8개의 비디오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번호를 매기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모비디우스를 실행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모든 모비디우스 VPU를 함께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VPU에 있는 프레임과 이와 같은 다른 VPU에 있는 프레임도 계단식으로 표시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추론 엔진 확장 메커니즘은 사용자 지정 작업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용자 지정 작업을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C++ 코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추론 엔진을 통해 확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는 전체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모델을 로드한 다음 추론을 실행할 수 있는 추론 엔진을 위한 AP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샘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간단한 API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API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 링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파이썬 API 설명도 있습니다. 파이썬 참조 가이드로 이동할 수 있고 파이썬 API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추론 엔진은 n그래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침에 따라 자신만의 n그래프 기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실제로 여러 인텔 하드웨어에서 실행될 수 있는 그래프를 n그래프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이나믹 배칭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적 쉐이프 추론이 더 좋습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형 추론을 사용하는 건 주로 이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전체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것이거나 네트워크를 새로운 배치 크기 내에서만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도형 추론을 새로운 배치 크기 변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낮은 정수로 가면 말씀드렸듯이 8비트 지원에서는 VNNI가 일부 CPU에 머무르고 있으며 8비트 지원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8비트 지원을 사용하려면 실제로 이미 변경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표준 모델을 우리는 이미 플로팅 포인트 32에서 정량화 도구를 통해 INT8로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은 우리의 모델 주에 업로드됩니다. 그래서 모델 변환을 위해 직접 참고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저정밀도, 실제로 이 장치가 지원하는 모든 레이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워크플로우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언급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정량화를 볼 수 있으며 INT8 없이도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되는 장치도 볼 수 있으므로 지원되는 모든 장치와 구성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로팅 포인트 32, 플로팅 포인트 16 지향 또는 INT8 지원일 때 모델 형식을 선택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다음 각 플러그인에 대해 지원되는 정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구 조건에 따라 모든 필수 항목이 지원되는지 실제로 이 링크로 이동하여 메모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인텔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냥 한번 이기종 플러그인에 대해 살펴보고 싶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네트워크와 용도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장치에서 계층의 일부를 실행하고 다른 장치에서 다른 부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전 처리를 수행한 다음 네트워크의 일부, 즉 끝부분이 CPU에서 지원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 추론 엔진을 사용하여 CPU의 일부와 VPU의 일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종 추론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플로이먼트 매니저 가이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만약 작은 장치에 배치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VPU라면 모든 오픈비노 도구 세트를 보관할 메모리나 다른 스토리지가 없을 것입니다. 종종 오프라인 배포를 원하실 때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배포 관리자가 원격 장치의 배포 애플리케이션에 실제로 사용되는 작은 키트를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 따라 타르 파일을 개발하고 대상 장치에서 추론을 위해 로드한 다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론 엔진 샘플과 다른 자원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다른 자원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도구와 미리 훈련된 모델들입니다.
딥러닝 스트리머 샘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에서 딥러닝 스트리머 샘플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딥러닝 스트리머는 플러그인이므로 여기 그 샘플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비디오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툴 섹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델의 성능 또는 정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전후에 확인할 수 있는 애큐런시 체커 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 비노 변환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후 최적화 도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구는 모델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로팅 포인트 32에서 INT8로 변환하거나 플로팅 포인트 62에서 INT8로 변환하려는 경우 정량화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가 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벤치마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프로세스에 대한 성능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효율성은 물론 처리량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장치에서 여러 토폴로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재온 프로세스와 VPU, FPGA, 인텔 코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인텔 코어는 이러한 프로세서를 핵심 프로세서로 간주합니다. 또한 모비디우스 컴퓨스틱을 보실 수 있습니다. HDDR 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따라 여러 토폴로지 간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요구사항에 적합한 하드웨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가이드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인텔 오픈비노 사용에 관한 안내서입니다. 더 높은 성능을 원할 때 여러 하드웨어 또는 단일 하드웨어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여기서는 여러 하드웨어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로 실행되는 벤치마크 앱도 제공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디어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적절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으로 데모를 마치고 다시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오픈비노 리소스에 대한 요약 시트입니다. 단계별로 올바른 위치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픈비노 툴킷과 함께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몇 가지 더 많은 리소스가 제공됩니다. 그것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은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에 플러그인하기 위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지만 그중 일부는 사용자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 모델 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LPR은 중국어 번호판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감지 번호판의 경우 모델을 다시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 자신의 데이터셋에서 트랜스퍼 러닝에 사용할 오픈소스 학습 확장 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확장은 파이토치가 모델을 더 낮은 정밀도로 압축하여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압축도 제공됩니다. 텐서플로우 및 파이토치에 대해 지원되는 많은 사용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브옵스 환경은 컨테이너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고 REST API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픈비노 모델 서버는 gRPC API 또는 REST API를 통해 여러 모델을 로드하고 버전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텐서플로 서빙과 유사합니다. 이 GitHub 링크는 모델 서버를 사용할 샘플을 제공합니다. 모델 서버는 AWS SageMaker에서도 지원됩니다. 오픈 비주얼 클라우드는 여러 시각적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오픈소스 참조 아키텍처이자 코드입니다. 스마트시티 예제와 애드 인서션 예제를 참조하여 비디오 분석을 위한 자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인텔은 오픈비노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블로그, 관련 기사, 웹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오픈비노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토타이핑,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기 위해 데브클라우드에 여러 인텔 하드웨어를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공된 링크를 사용하여 회사 아이디로 등록하시면 무료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쉬운 학습과 프로토타이핑을 위한 샘플이 포함된 주피터 노트북이 있습니다.
오픈비노 학습은 코세라와 유다시티 웹사이트에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LTS 릴리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텔 오픈비노는 장기 지원 릴리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향후 릴리즈를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유지 보수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표준 릴리스는 LTS와 함께 계속됩니다. 모든 기본 구성 요소와 최적화 도구는 여기에서 언급한 LTS 릴리스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FPGA에 관한 플러그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델 주 및 GS트리머와 같은 오픈소스, GitHub 저장소에 이미 있는 내용은 LTS 릴리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픈비노 관련 이슈 리포팅은 인텔 프리미어 서포트를 통해 기술 지원이 제공됩니다. LTS 릴리즈는 1년에 한 번이며 지원 기간은 2년입니다. LTS가 새롭게 릴리즈될 때는 ABI, 즉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인터페이스 호환성이 없으며 새로운 업데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빌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3버전은 현재 최초이자 최신 LTS입니다. 이 릴리즈는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이 버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비노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딥러닝 인퍼런스를 쉽고 빠르게 AI 솔루션 개발자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픈비노의 모든 기능을 설명해 드렸는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픈비노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시고 인텔 아키텍처에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성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텔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빠르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